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할 때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된 겁니다.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협상가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분쟁 조정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협상을 잘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화내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먼저 올라온다는 건 상대방이 내 감정의 주도권을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웃는 사람은 감정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말이 억지로 웃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웃음이 아닙니다. 화난 걸 숨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감정 반응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기대하는 반응을 주지 않는 것. 그게 웃음의 핵심입니다. 웃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가 났는데 웃으면 진 것 같습니다. 참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웃으면 불공평합니다. 이 생각이 웃음을 막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면 상대방이 더 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화낸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흔들었다는 뜻이니까요. 웃으면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강한 사람입니다. 진 게 아닙니다. 이긴 겁니다. 왜 웃음이 강한지 심리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전염됩니다. 이걸 미러 뉴런 효과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납니다.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이 화로 반응하면 상대방의 공격성이 더 올라갑니다. 감정이 전염되니까요. 당신이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공격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갈 곳이 없어집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반응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웃는 사람. 그게 가장 강한 반응입니다. 뇌과학으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 뇌에서는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엽이 억제됩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합니다. 즉, 화가 나면 이성이 잠깐 꺼집니다. 이 상태에서 말을 하면 후회할 말을 합니다.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도적으로 웃는 표정을 지으면 편도체 활성화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웃음이 화를 식히는 겁니다. 웃기 때문에 말이 달라집니다. 더 이성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웃음의 첫 번째 효과, 떠뻗던 체험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공격을 하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당신을 흔들어 놓는 것, 당신이 감정적이 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목표 달성입니다. 당신이 웃으면 목표가 사라집니다. 빈 공간에 주먹을 날린 겁니다. 상대방이 멈추게 됩니다.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 순간 주도권이 당신한테 옵니다. 이 방법을 처음 쓸 때 어색합니다. 화가 났는데 웃으려고 하면 표정이 굳어 있거나 억지스럽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보다 먼저 눈이 웃어야 합니다. 입꼬리만 올리면 가짜 웃음처럼 보입니다. 눈 주변 근육이 같이 움직여야 자연스럽습니다. 눈으로 먼저 웃어보세요. 그러면 입이 따라옵니다. 그 표정이 자연스러운 웃음입니다. 거울 앞에서 눈으로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표정을 몸이 기억하면 상황에서 나옵니다. 웃음의 두 번째 효과, 나 자신이 안정됩니다. 이게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화가 났는데 어떻게 웃냐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신체가 감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면 뇌가 긍정적인 신호를 받습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기분이 조금 달라집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화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웃는 표정이 분노의 정점을 낮춰줍니다.
그 낮아진 상태에서 말을 하면 다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하는 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있는 대화는 에너지가 오갑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상대방도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 에너지로 더 공격합니다. 당신이 웃으면 에너지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해도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이걸 그레이록 기법이라고 합니다. 회색 바위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공격해봤자 재미없는 대상이 되는 것, 웃음이 그 역할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웃음의 세 번째 효과,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다르게 보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화를 내는 사람과 차분하게 웃으며 말하는 사람, 누가 더 신뢰감 있어 보입니까? 누가 더 성숙해 보입니까? 차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오래 기억됩니다. 나중에 그 상황이 이야기될 때 화낸 사람이 아니라 차분했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황 하나던 누군가 당신을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화를 내면 감정적인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때 가볍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들릴까요? 당신의 말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무시입니다. 공격을 무력화하는 거칠지 않은 방법입니다. 상황 두 번째 동거 상사나 윗사람이 불합리한 지시를 했습니다. 당신은 억울합니다. 이때 화를 내면 감정적인 직원이 됩니다. 이때 웃으면서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웃음이 방어를 낮춥니다. 상대방이 방어를 낮추면 말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핵심을 짚습니다. 분노로 말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상황 세 번째, 어떤 누군가 당신을 자꾸 건드립니다. 작은 것들로 한마디씩 돈떠 이 사람은 당신의 반응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면 계속됩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거니까요. 웃으면서 아무 반응을 안 합니다. 또는 웃으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 그거 알아요?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이 반응이 가장 강합니다. 당신 말에 나는 아무 감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 그 사람이 그만둡니다. 건드려봤자 반응이 없으니까. 웃을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조소하는 표정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고 가벼운 미소 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 표정은 편안하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이 상황에서 편안하다는 것. 그게 상대방한테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상황 네 번째, 어떤 나쁜 소식을 들었거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웃으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의 종류가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의 웃음은 밝은 웃음이 아닙니다. 담담한 표정, 어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 덤치의 입꼬리가 살짝만 올라가는 것.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말을 담담하게 돈따나 표정과 말투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 정보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강한 반응입니다.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가볍게 웃어보세요. 자연스러운 표정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이 말들을 웃으면서 말하는 연습 몇 번 해보면 입에 붙습니다. 상황이 오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떤따의 방법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화가 났고 그 화를 표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그땐 화를 웃음으로 덮지 마세요. 진지하게 말하세요. 웃음은 사소한 도발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에 화가 났을 때는 말해야 합니다. 그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고 중요한 것에는 말하는 사람,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웃으면 상대방이 먼저 당황합니다. 그 당황함이 당신의 여유가 됩니다. 그 여유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